옷차림은 너무나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랑 이렇게 술 한잔을 걸치기 전까지는 대부분 그 사람을 판단 요소가 되죠. 그러니까 옷차림에 신경 써주세요. 안태호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회사에 소속된 디자이너였다가 또 본인의 브랜드를 내신 거잖아요. 어릴 때부터 오랜 꿈이 이제 했고, 맞죠. 네. 잘해서 들어선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거든요. 최종 목표는 탈패션이에요, 진짜로. 형이 정의하는 탈패션 뭐예요? 제 시작점 자체가 남들한테 보여지는 내가 부끄러워서 나를 꾸미기 시작했기 때문에 낮은 자존감 그리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옷이 어떤 역할 안 했으면 좋겠는 거죠. 나 스스로 남들 앞에서 떳떳할 수 있고 비루한 옷을 입고 남들 앞에 서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거. 약간 그 상태가 되고 싶은 게 최종 목표인 거죠. 더 이상은 이제 이쁜 옷 입고 싶고 트렌디한 옷 입고 싶고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형이 끝까지 가봤으니까 또 그런 생각을 또 하실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 무의미함, 허망함. 근데 저는 형이 탈패션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패션은 어쨌든 공부를 하고 업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쁜 옷을 입는 즐거움을 알잖아요. 그쵸. 근데 그 즐거움 정도로 남겼으면 좋겠어요. 이쁜 옷 입고 어디 나갔을 때 기분 좋은 정도로만 즐길 수 있는 나의 마인드셋이 되는 게 최종 목표인 거죠. 옷을 더 이상 뭔가 시리어스한 걸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자꾸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도 옷을 하고 싶지가 않은 게 옷을 계속 잡고 있으면은 거기서 못 벗어날까봐. 쇼핑은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 부분이 괴로운 거죠. 쇼핑할 때는 재밌는데 직장인들은 수입이 이제 한정적이잖아요. 아무런 생각 없이 즐겁기가 힘들죠. 아, 노노노. 이건 진짜 절대 아니에요. 제약이 있기 때문에 쇼핑이 즐거운 그쵸? 거예요. 맞아, 그건 있어요. 돈이 진짜 아니, 많아서. 재용이 형처럼 다 살 수 있으면 그러면 사실 쇼핑에 요구 없어질 거예요. 100가지 옷 중에서 하나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선택하는 그 고민의 즐거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건 아는데 네. 돈의 제약을 받다 보니까 그 모든 걸 소비할 수 없는 내 자신이 짜증스러울 때도 있고. 이거 약간 그 패션에 대한 약간 앙탈 아니에요? 그냥 앙탈? 내가 이걸 다 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는 그냥 내가 다 패션 아니,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패션의 길로 안 들고 의사 선생님이 엄마 말 들렸어요. 잘 들어서 의사 선생님 됐어. 시간적인 자유는 못 누렸어도 경제적인 자유는 누렸겠죠. 물론 지금처럼 옷을 많이 알고 즐기지는 못해도 폼플레어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패딩인 거 마냥 그렇게 알고 훨씬 더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외국도 마찬가지지만 디자이너가 엄청 박봉이에요. 특히 우리나라는 말도 안 되게 박봉이고 항상 저는 이제 디자이너들 지망하는 분들한테 디자이너 하지 말라고 조언하는 이유가 이건 너무 최악의 직업인 게 어쨌든 매일 좋은 거를 보다 보니까 좋으나 싫으나 안목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눈은 높아져. 소득은 그걸 못 미치는 거야. 이게 제일 불행한 사람이거든요. 아는 건 많은데 그거를 소비할 능력이 안 돼. 그게 얼마나 본인이 비참하겠어. 돈은 많은데 안목이 낮아서 돈 쓸 데가 없는 게 낫지. 본인 스스로를 취향의 구렁텅이로 빠뜨린다고 하나? 아예 모르는 게 사실 행복한 삶일 수도 있었는데. 저는 반대로 주변에서 디자이너 한다 그러면 적극 추천하고, 디자이너는 너무 재밌는 직업이니까 이 세상을 네가 다 그려봐. 네 걸음걸이 하나하나 네가 숨 쉬는 거 다 디자인이야. 저는 약간 이렇게 말하면서 디자이너에 대해서 엄청 장려하는. 내가 숨 쉬는 거 어떻게 디자인하는 거야? 네? 어쨌든 이런 일반적인 보통의 디자이너들을 봤을 때 굉장히 꿈의 모델이지. 제가요? 그쵸. 누구나 이렇게 되고 싶지만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없으니까 더 꿈의 모델이지. 말도 안 돼. 아, 진짜로. 이런 분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저는 일반적인 회사에 소속된 디자이너로서 암울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초냉정한 시선. 말이 좋아 다 디자이너지, 디자이너의 능력차도 하늘과 땅 차이고 엄청 차이가 많잖아요. 맞죠? 모든 디자이너가 자기만의 브랜드를 갖기를 원하고 자기의 브랜드가 있는 플래그십 샵을 원하고, 하지만 누구나 될 수 없어요. 그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메인 이슈는 본인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이죠. 냉정하게 맞죠? 냉정하게 네네.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이 되는 태호 시장님이 디자이너가 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뛸 수 없는 애한테 뛰어봐, 공기가 얼마나 맑고 좋은지 심장으로 이 공기를 다 느껴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듣기에는 약간 형.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 약간 헛된 희망? 시장이라는 게 1년 반밖에 안 되지만은 그 이후에도 직장생활 하면서 수많은 디자이너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디자이너들 중에서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안 하는 디자이너 없어요. 아시겠지만 다들 이제 자존감이 높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디자이너들이 다 좀 도도해요. 지금 거의 한 20년 동안 하는 동안에 실장님처럼 잘하는 사람도 본 적이 없고,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건 실장님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도 본 적이 없어, 나는. 사실 이 자리는 아무나 차지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같아요. 모르겠어요. 재만이 형의 이 말씀이 정말 약간 부모 같은 느낌이랄까? 그러니까 정말로 내 자식을 걱정해서 원래 부모 같은 느낌이에요. 부모가 돼본 적 없지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마 대학생 때였을 것 같은데 매거진에서 맥퀸 보고 샬라얀 보고 막 이러는데 하늘과 땅 차이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학생의 그 상태일 때도 저는 그랬던 거죠. 야, 맥퀸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새끼 왜 이렇게 주목받는 거야? 그러니까 속으로는 절대 그런 생각 하지 않으면서 겉으로 약간 이런 허세를 좀 부렸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어떤 저의 특유의 불편함 에너지를 풍기는 그 원천이 됐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기 싫어하는 그 묘한 어린애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조금 허세를 부렸는데 뽀록 나면 부끄러우니까 내 자신이 좀 별로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억지로 노력해서 메꿔서 내가 잘하는 척 보이려고 되게 오랜 시간 노력했었거든요. 저는 노력이나 이 열정에 이거에 대해서 형 말처럼 비관적으로 저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인생 전체가 남들보다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노력을 그만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또 노력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된다는 것 자체가 재능이라면 재능이다. 재능이죠. 그럼 그런 재능이 없는 사람은 안 되겠네요. 안 되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죠. 물론 저는 당연히 실장님의 아주 단편적인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보통 이제 회사 다닌 디자이너들은 나에게 주어진 일을 쳐내고 그걸 다 쳐내면 쉬어요. 그냥 인터넷 쇼핑을 하든지 수다를 떨든지 혼자 뭐 쉬는데 1년 반 동안 봤던 실장님의 모습은 항상 뭔가 그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뭔가 일거리가 주어져서 내가 이 다음 품평회를 준비를 해야 돼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브랜드가 나오고 내가 이 브랜드인 거야. 그쵸. 저는 정말로 소위 말하는 주인의식을 100% 갖고 일을 했었었죠. 예. 그래서 항상 가보면은 책상에 그린 그림이 이렇게 쌓여있고 계속 그리고 있고 이게 너무 인상적이었고 사실 그런 디자이너는 그 이후로도 난 본 적이 없죠. 그렇게 약간 주인의식을 가지고 덤벼드는 디자이너 진짜 보기 힘들고 단언컨대 회사 다닌 디자이너들 중에서 거의 없어요. 물론 형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마치 그 브랜드가 제 브랜드인 것 마냥 열심히 했던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 저도 그때 이베이 막 열심히 했고 웃긴 대학 뭐 이런 것도 그때 받고 회사에 있는 시간 내내 정말 최선을 다한 건 아닌데 이거는 제가 회사에서 좀 미움받는 포인트였는데 재만이 형 것도 뭐 그랬는지 몰라도 저는 다른 디자이너들이 만든 옷들에 대해서도 이래저래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어요. 그게 조금 회사 생활에서의 저의 그 패착이 아니었나 싶은데 나름 이제 저는 이제 그 열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쁜 의도가 아니라 형 이거 주머니 약간 이렇게 내리는 게 낫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런가 하고 그냥 괜찮게 생각해 주셨던 분도 있던 반면 그 당시에 저한테 대놓고 야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지만 기분 나빠했던 사람이 나중에 들어보니까 꽤 많이 있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와서 이제 살살 멋모르니까 다른 디자이너들이 한 제품 나온 거 보고 다 이거 같은 약간, 브랜드니까 이거 약간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얘기했다가 저는 이제 막내였으니까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내가 디자인한 거에 대해서 무슨 와이가루가 싹구머리 없는 게 저한테는 대놓고 얘기했죠. 그 얘기 한 번 듣고서 진짜 그 이후로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남이 한 옷이 얼마나 뭐 못나 보이든 고칠 점이 있든 저는 단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브랜드의 발전보다 이 사람한테 욕 안 먹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태욱 씨님 저번에 저랑 이제 커피 마실 때도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회생활의 기본 마인드가 많이 결여돼 있었 좀 약간 후회되는 부분이 있다고? 네, 근데 맞죠. 저는 본인 스스로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였어요. 왜냐면 저는 야, 네가 뭔데라고 이렇게 말을 해준 사람이 저한테는 없었어요. 제가 못했지 팀장님이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와이프가 항상 말하듯이 눈치가 너무 없어서 표정만 좀 안 좋아도 이건 좀 아니구나라는 걸 알아차려야 되는데 표정 안 좋은 거 신경 안 쓰고 저는 이제 막 열심히 막 열정을 다해서 계속 코치를 막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보통의 직장 동료가 약간 좋아하기가 힘들어.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도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인기가 많은 유튜버들은 실제로 그렇든 안 그렇든 화면에 비치는 모습이 시청자들보다 약간 모자랄 때 인기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보는 사람이 적대감을 가지지 않고 그 사람한테 순수한 호의를 내비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저 사람이 나보다 조금 잘났거나 잘 되는 모습을 봤을 때 굉장한 반감을 느껴요. 왜냐면 일반 시청자들은 연예인들은 나보다 잘나서 나보다 이쁘고 나보다 몸매가 좋고 나보다 연기를 잘해서 저 브라운관에서 저렇게 대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유튜버들은 자기랑 똑같은 평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나보다 뭔가 약간 똑똑한 것 같아? 아니 돈을
돈을 약간 좀 잘 버는 것 같아. 이러면은 금세 이 배알이 꼴리고 약간 시기와 질투가 샘솟아서 공격을 해요. 근데 그게 회사에서도 잘 웃고 약간 모자란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요. 저도 좋아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나한테 위협이 안 되니까. 내가 올라가는데 위협이 되지 않고 나를 해야 할 그게 없으니까 이 사람이 좋은 거지. 근데 태욱 시장님은 동료 디자이너한테 이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게 사실은 능력 차이가 너무 심했거든. 노력도 훨씬 많이 하고. 그러니까 쟤는 나보다 잘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인터넷 쇼핑하고 있는데 쟤는 그림 그리고 있어. 이게 약간 못 견디게 싫은 거야. 그 마음에서 출발을 했다고 생각해. 왜냐면 우리가 다 어렸으니까. 이거는 그냥 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남들보다 약간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약간 더 좋은 탤런트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가지고 가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시선, 숙명 이런 거기 때문에 태욱 시장도 더 이상 개의치 말고 약간 나의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나는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진짜 형, 진짜 남자다. 형 T라 그랬죠. MBTI 하면 T로 나오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뭐 약간 51세 49 이런 느낌이에요. 아니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에는 당연히 T적인 관점에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고 공감을 해야 될 부분에는 내가 실질적으로 공감을 못 해더라도 사회적인 공감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형은 정치인을 했어도 괜찮았겠다. 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형이 아까 그 얘기 해가지고 내가 솔직히 좀 건방진 것 같아서 말 안 했는데 저는 그 탈패션 한지 오래됐어요. 워낙 옷을 많이 접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약간 강박이 있었거든요. 이거는 저는 마르지엘라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리바이스 501 쪽에서 옷을 만들어서 팔았다라는 개념을 제가 처음 알았을 때 사실 지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다라고 생각되지만 그 당시에 구제 옷을 가위로 잘라다가 다시 박아서 하이 패션 런웨이에 올려서 이거를 고객들한테 팔았다? 리빌딩의 개념? 아니면 군복도 마찬가지고 각 디자이너들이 해석하는 빈티지, 마르지엘라가 깨낸 여러 가지 개념들 이걸 보면서 저는 결국은 빈티지로 빠져들었어요. 이걸 이렇게 해석했고 이걸 가지고 소스를 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점점 빈티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빈티지 쪽으로 이렇게 쇼핑을 하다 보니까 누구도 알아봐주지 않는데 나만은 이 아이템이 빛나는 아이템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모두가 알아봐주는 정말 대단한 거를 입어주는 거에 대해서 그게 오히려 나는 이제 부끄럽다라는 쪽으로 생각이 전환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내가 디오롬무 입었을 때도 솔직히 무지하게 안 어울렸거든요. 근데 형은 진짜 신기한 게 디오롬무를 입어도 너무 귀엽게 잘 어울렸어. 왜냐면은 그때도 이제 디오롬무가 런웨이에 나온 모델들은 깡마르고 뭐 그런 모델들이었지만 완전 그런 이미지였죠. 또 대다수의 디오롬무 소비자들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냥 돈 많으신 중년 남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년 아저씨들한테 어울리는 옷들이 곧잘 나왔어요. 디오롬무. 아니야. 근데 형은 중년 아저씨들 타겟으로 만든 옷을 입은 게 아니라 런웨이에서 나왔던 그 가장 메인에 있던 아이템을 형은 입었었잖아. 어쨌든 태욱 실장님이 탈패션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저는 그건 것 같아요. 본인의 브랜드가 있는데 사실은 내 옷차림으로 나를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스펙테이터 디자이너 안태욱으로 이거로 설명 끝난 거 아니에요? 스펙테이터 아무도 잘 모르는데요? PD님 모르시고. 왜 몰라. 그래도 스트릿이 세상을 지배했을 때 스펙테이터로 살려준 그런 팬들도 있고 어쨌든 옷 하는 사람들한테 다 인정을 받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태욱 실장님은 내 옷으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내가 입은 옷으로 나를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스테이지인 거죠. 왜냐면 저도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입은 옷으로 나를 설명하지 않아도 됐을 때쯤 그걸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그전에는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걸로만 오직 내 존재를 다른 사람들한테 각인을 시켜줘야 돼. 그럼 나도 옛날에 형이 입은 옷을 보고 형을 판단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구나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필요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형이 결국은 원하는 걸 얻었거나 아니면은 충분히 설명이 됐나요? 그나마 회사에서 내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그냥 내가 입고 있는 옷만으로도 다른 디자이너들이 봤을 때 아니면 회사에 있는 높은 분들이 봤을 때 제가 디자이너로서 할 일은 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계속 회사에서 승진을 할 수가 있었고 다른 원하는 회사에 이직도 할 수 있었고 이 옷차림이 굉장히 저를 표현함에 있어서 큰 역할을 차지했다고 생각해요. 지난 직장생활 하는 시간 동안. 지금 탈패션 하고 싶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인간 세상이라는 이 중요하지 않지만 너무 중요해. 이게 맞아. 옷차림은 너무나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랑 이렇게 술 한잔을 걸치기 전까지는 대부분 그 사람을 판단하는 요소가 되죠. 그러니까 옷차림에 신경 써주세요.
마무리 좋다. 자신만의 스타일로. 저희도 이제 패션 채널이다 보니까 태욱 실장님 채널에도 마찬가지 댓글이 달리겠지만은 옷차림 중요하지 않다는 댓글 되게 많이 달리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은 대부분 정말 안타깝게도 본인이 하고 다니는 스타일, 옷차림 때문에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고 계시더라고.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 바버샵에서 일하는 머리 깎으신 분이라고 쳐. 둘 다 시실력은 비슷한데 한 분은 굉장히 스타일이 좋아. 한 분은 저처럼 이렇게 후드티에 막 후줄근하게 입고 나와. 뭐 막내 때는 비슷할지 몰라도 가면서 받는 연봉이랑 맞이하는 손님의 수준이 달라질 거예요. 이 옷차림이 주는 사회적인 영향이라는 건 사실 무시할 수가 없죠. 엄청 큰 거죠. 신경을 써야지 나도 잘 될 수 있는 거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기도 하고. 약간 이거 뭐랄까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딜레마인 것 같아요. 신경 쓰지 말라 이건 아닌데 저는 좋은 옷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정도를 좀 추천드리거든요. 내가 괜찮은 거의 가치를 알고 즐기는다 정도. 그치만 시장이나 멋을 위해 되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는 별로. 자기한테 어울리는 걸 찾으려면 사실 되게 많은 실험을 거쳐야 되기는 한 것 같거든요. 자기한테 어울리는 옷차림을 찾았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노력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쵸, 일반인은 그쵸. 보통 못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쵸. 근데 이게 끝이 없잖아요. 나한테 어울리는 건 줄 알고 종착이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른 세상이 있고 또 다른 그쵸, 세상이 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의 가장 근본적인 포인트는 즐기느냐 아니냐. 왜냐면 찾아서 탐색하거나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즐거워야지 사실 할 맛이 나는 거지. 당연히 잘하면 너무 좋지만 이 사람의 최종 결과물이 소위 말해서 85점 막 이런 게 아니더라도 저한테는 그게 전혀 85점이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약간 말도 안 되게 좀 로맨틱한 부분인데 이 사람이 어쨌거나 즐겼냐 진짜 좋아했냐로 인해서 정말 구린 결과물로 이 사람이 입었다 한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절대 폄하하고 싶지 않은 거거든요. 이 포인트를 형이 좀 쉽게 좀 잘 예쁘게 풀어줄 수 없을까요? 나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근본적으로 옷을 잘 입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하찮은 일에 불과해요.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옷 잘 입는 건 중요하다. 전 이 두 말이 서로 굉장히 반대편에 있지만 공존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네요. 네. 아, 형 진짜 솔로몬 같아. 저희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나요? 아, 이제 끝나야 돼요? 오늘은 카메라 배터리가 닳아서 아쉽지만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이제 시작인데 나 지금 이게 박찬호랑 찍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터리가 없어서 촬영을 또 못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먼 미래에는 아 그런 때도 있었지 정말 갑자기? 소중한 추억이다. 말도 안 되는 일 아니야? 전기차도 배터리 때문에 불나고 사고 나고. 네, 미래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더 얘기가 듣고 싶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시다고 해야 제가 나올 수 있고 꺼지라고 하시면 이제 다시는 못 나와요. 롯나 채널에. 댓글로 질문 같은 거 해주셔도 좋고요. 답변은 최대한 영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짠. 수고하셨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 배터리가 없다니.